서울 중랑구에 있는 세광 한이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문배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등등 최근에 이런 경우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요청을 받거든요. 중랑구 중화동 세광 한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12월 11일부터 2주간 분양 신청 받고 있는데 주변 시세가 2억 후반대에서 3억 중반까지 가는데 종전자산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분양 신청 안 하고 현금 청산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고, 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문배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장에 수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상담을 많이 받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현금 청산이라고 했던 게 지금 매도 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현금 청산이죠. 그리고 문배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데서 매도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냐, 특히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장이 여러 건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인데 처음부터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도 청구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동의는 했고 진행이 됐는데 분양 신청 받을 때 돼서 내가 분양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동일한데 진행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도 청구 같은 경우는 조합이 먼저 보통 소장을 보냅니다. 소장이 먼저 날라오고,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조합이 매도 청구 소장이 날라오니까 그때 막 놀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변호사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은 일단 사업이 동의했는데 사업이 쭉 진행되다가 사업계획 승인 나고 분양 신청 기간이 공고가 됐을 때 이 분담금 내고 나서는 새 아파트 분양받을 메리트가 없다, 나는 현금을 확보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분양 신청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 다음 날부터 조합에 탈퇴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매도 청구되거나 현금 청산되면 공시지가만 받고 집 뺏긴다,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조합들이 그렇게도 많이 겁을 줘요. 그래가지고 동의를 올리기도 하고 현금 청산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가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언제냐? 매도 청구는 매도 청구 소장 받은 날이 되는 거고, 소장 받은 날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보통 최고 기간이 있거든요. 매도 청구 결의를 한다면 30일, 60일 이래가지고 최고를 하게 돼 있는데, 최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되는데 그 최고를 소장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소장을 받은 날 기준으로 시가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현금 청산자는 현금 청산 기간 마감일 다음 날 기준으로 시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개발이익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떡하냐, 이거 땅값 많이 오르는데 내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개발이 다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현재가로 할인해가지고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니까 매도 청구가 되든 분양 신청이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 청구 소장이 도달하는 시점 또는 현금 청산 기간이 마감되는 시점, 그 시점쯤에는 어쨌든 개발이익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다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 개발이익 다 반영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많이 공제한다 그래요. 매도 청구 같은 경우는 제가 조합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당신들이 사는 동네를 위해서 돈을 썼으니까 그동안 썼던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다 빼가지고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 청산자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에 동의했었으니까 당신 조합원 아니었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현금 청산 당신이 나가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쓴 돈 다 n분의 1 해가지고 빼고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 대법원 판결도 받았고 99.99%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뺄 수 있다는 거를 법이나 정관이나 합의로 써야 되고, 그걸 공제하는 기준을 머릿수로 할지 면적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다 제대로 적어놔야 되고, 총회 결의를 거쳐서 각자 얼마씩 공제가 되는지 다 통지가 돼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조합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실제 정관에다가 현금 청산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조합이 쓴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준다, 이렇게 써놓은 조합도 있어요. 그래도 공제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청구가 됐든 현금 청산이 됐든 집을 비워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비워주고 반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연 5% 이자 받습니다. 끝나면 연 12% 이자 받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제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자만 100% 받았습니다. 도로였으니까 대집 가격으로 3배가 됐고, 그 3배인 기준에서 이자가 또 100% 붙어가지고 6배가 된 거죠. 여력이 돼서 비워주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비워주고 나가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청구나 현금 청산이나 이제 혼자 진행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금액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집단 소송을 많이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유튜브 매도 청구나 현금 청산의 영상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 보시고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